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재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가족과 남편을 잃는 과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의 피해자들인 러시아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오기 위해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멀고 낯선 나라인 한국을 선택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이미 눌러주셨으면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쟁의 상처를 안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리나 페트로바입니다. 2023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어두운 아파트를 떠나 한국 서울의 불빛 가득한 거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 그리고 저와 같은 수많은 러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스크바의 마지막 겨울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은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듯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제 남편 미하일의 사진과 그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죠. 사랑하는 나리나, 나는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이루자.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도네츠크 지역에서 미하일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와 함께 우리의 미래도 차가운 대지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문득 제 방벽에 걸려있던 서울의 야경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 전 언젠가는 함께 가보자고 약속했던 도시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도깨비를 함께 보며 설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가기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 러시아의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희망찬 거리는 어두워졌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직장인 모스크바 대학교 도서관에서도 매일 전쟁 소식이 화제였고 모든 것이 전쟁에 맞춰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매월 물가는 오르고 필요한 물건들은 찾기 어려워졌으며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본 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다시 활기를 찾은 서울의 거리, 넓고 깨끗한 지하철과 버스, 밤에도 안전하게 걷는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 라이딩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풍경.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러시아에서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꿈 같은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러시아에서 한국은 수년 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관심은 단순한 취미였을 뿐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 주변에는 저와 같은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연인, 형제를 전쟁으로 잃고 혼자 남겨진 그들은 모두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올가, 일이나 카티야. 그들은 모두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했을 때 놀라워했지만 이내 부러움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리나, 내가 용기 있구나. 나도 만약 기회가 있다면 한국에 가고 싶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서는 약 15만 명의 여성들이 홀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가족을 잃은 여성들, 그리고 징집을 피해 해외로 떠난 남성들의 연인들까지.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은 그들의 관심 목록 상위에 자리했습니다. 저의 한국행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한국어도 기초 수준이지만 공부했기에 어학원에서 러시아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모스크바의 그것보다 훨씬 밝고 희망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공습 경보나 폭발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말이죠. 수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으며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한국의 발전된 모습, 안전한 사회,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왜 우리 러시아 여성들은 한국을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일상은 마치 밤과 낮처럼 대비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사회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 불리며 금방 끝날 것처럼 이야기되던 전쟁은 수개월 그리고 수년을 넘어 계속되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러시아 국민들의 몫이 되었죠. 경제 제재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 러시아를 떠나기 시작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제품들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은 원래도 길고 추웠지만 전쟁 이후의 겨울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에너지 수출 제한으로 인해 국내 난방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정전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제 아파트에서는 난방이 갑자기 중단되어 영하 20도의 날씨에 담요를 몇 겹이나 덮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21세기 러시아의 모습인가?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랐고 루블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받던 월급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졌죠.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전쟁 이전에 러시아인들은 친절하고 문화적인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누구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군복을 입은 남성들의 모습이 더 자주 보였고 젊은 남성들은 징집을 피해 숨거나 해외로 떠났습니다. 러시아 사회는 마치 생기를 잃은 듯 했습니다. 제 친구 마샤의 경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징집을 피해 카자흐스탄으로 도망쳤고 그녀는 러시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울었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했습니다. 날이나 나는 이 나라에서 미래를 볼 수 없어.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마치 판타지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 사진들을 볼 때마다 러시아의 에너지 위기로 어두워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가 대비되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 본 한국의 일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밤늦게까지 붐비는 상점들, 새벽에도 운행되는 대중교통. 이 모든 것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한 유튜버가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소개하는 영상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깨끗한 역사,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환경. 반면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노후화되고 종종 지연되며 와이파이 같은 서비스는 기대할 수도 없었죠. 러시아에서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들도 한국 사회에 대한 저의 동경을 키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스타트업,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 첨단 기술이 일상화된 모습, 그리고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현실을 미화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드라마 속 세계는 전쟁의 암울함이 지배하는 러시아보다 훨씬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도 저에게는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은 전쟁 후 검열이 강화되고 속도도 느려졌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정보 접근성의 차이는 곧 사회의 개방성과 발전 가능성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사회는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고 구성원들의 기회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 주 저는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대형마트를 방문했을 때 그 풍요로움에 압도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구하기 어려워진 수입식품들,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식료품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매주 장을 볼 때마다 물가가 올라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를 처음 걸었을 때의 느낌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표정에서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서울의 거리는 마치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도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식을 구매하고 작은 공간에서도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 서비스 등은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공공인프라에 감탄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깨끗한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 밤 늦게 혼자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때도 두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밤 늦게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 이리나에게 한국에서의 첫 인상을 메시지로 보냈을 때 그녀의 답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리나, 내가 그곳에서 행복해 보여 정말 기뻐. 나도 언젠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 그녀의 메시지에는 부러움과 함께 러시아의 현실에 대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제 친구들이, 더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주가 지나자 저는 점점 러시아에서 느꼈던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밤에 공습 경보 소리에 놀라 깨는 일도,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 구입을 줄여야 하는 걱정도,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며 차근차근 새 삶을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어둠을 뒤로하고 한국의 빛 속으로 들어선 저에게 이 나라는 기회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빛 속에서 미래를 꿈꿀 용기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조국을 떠나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한국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는 러시아 여성인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나라에서 온 저에게 한국은 상처를 극복하고 재건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되어 한국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은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쟁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전쟁터로 떠나거나 징집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면서 거리에는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온 군인들이나 소외된 계층의 남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곧 여성에 대한 범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제 친구 카티아는 2022년 겨울 저녁 7시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낯선 남성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행인의 도움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이후 그녀는 해가 지면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카티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의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 우리 모두는 밤에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쟁 이후 가정폭력 사건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17년 러시아에서 가정폭력이 일부 비범죄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발생한 경미한 폭력은 행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여성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SNS 그룹을 통해 안전한 귀가 경로를 공유하고 때로는 서로 동행해주기도 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면 다른 여성들에게 조용히 경고하기도 했죠. 이런 자구책이 필요할 정도로 여성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고 어두운 골목길은 피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행동이 한국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밤에도 밝았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밤 11시가 넘어도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밤 10시에 한강공원을 걸어봤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성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안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것 같은 해방감이었습니다. 한국의 치안 상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풍이었습니다.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늘 수강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었고 사설 어학원의 한국어 반도 빠르게 자리가 찼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선택했고 독학으로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은 실용적인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에게는 언젠가 한국으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 러시아 대학생 한국어 올림피아드와 같은 한국어 경연 대회가 열리곤 했는데 이런 행사에는 항상 많은 참가자들이 몰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주었고 한국어로 유창하게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한류의 영향으로 러시아 여성들은 한국에 대해 안전하고 발전된 기회의 나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 이후 불안정해진 러시아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한국은 더 나은 삶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한국에 온 후 몇 달 동안 저는 서울의 곳곳을 드라마 속 장면들과 비교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단밤 포차가 있던 곳, 도깨비의 주인공이 걸었던 거리, 별에서 온 그대의 치맥 장면이 촬영된 식당. 이런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에 실제로 발을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러시아 출신 친구들도 대부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율리아는 방탄소년단의 열성 팬이었고 모스크바에서 온 소피아는 한국 영화의 매력에 빠져 영화 연구를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이미 한국의 예절, 관습, 사회적 규범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 충격이 덜했습니다. 물론 실제 한국 생활은 드라마와 다른 부분도 많았지만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훨씬 수월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은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양국 정부 간의 관계가 경색되었더라도 민간 차원에서의 문화 교류는 계속되었고 이는 미래의 관계 회복을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업 경력을 쌓는 것은 제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기업에서의 경력은 향후 어떤 나라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의 경력은 전쟁 이후 국제적 인정을 받기 어려워진 반면 한국에서의 경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특히 전쟁 이후 젊은 여성들의 의견이나 역량이 종종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직장에서는 제 의견이 경청되고 제 전문성이 인정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존중은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일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실현과 사회 기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전쟁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생존을 위해 일했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러시아에서 한국은 제가 다시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희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과 일상생활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체계적인 업무 환경, 성과 중심의 평가,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모든 것이 모여 제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는 것도 큰 과제였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집단주의적이고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상사에게도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한국의 눈치라는 개념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종종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 한국 친구들의 조언을 많이 구했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들의 소통 방식을 학습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일의 속도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빠른 속도와 효율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들이 오히려 제가 더 유연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충격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함으로써 저는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활기. 이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신기함은 점차 익숙함으로 바뀌어 갔고 한국은 방문하는 곳에서 사는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변화를 느낀 것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주변을 의식하며 관광객처럼 구경하지 않고 다른 승객들처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도 이제 서울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묘한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러시아와 한국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적응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제 내면의 변화일 것입니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불안감에서 점차 벗어나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환경이 제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제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물론 업무 소통도 가능하며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이 아닌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적응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저는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인간적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적응의 여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도전할 과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그 여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며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한 적응이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주민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두 세계 사이에서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품고 살아가는 특별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리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온 그녀의 용기가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일상이 밤늦게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리, 스문의 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정확하게 도착하는 지하철, 빠른 인터넷까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먼 이국 땅에 와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나리나 같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고 발전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